시리에 빠져서 반쯤 페인 생활을 하고 계시던 오진혁 선수님을 건져주셨던 어떻게 보면 은사님이죠. 그죠?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면요. 그때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셨던 장영술 감독님이십니다. 이 장영술 감독님은 뭐 선수 생활은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으신 분이지만 지도자로서 굉장히 엄청난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국대는 거의 이분이 지휘를 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양궁협회의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세요. 아무튼 이때 당시 장영술 감독님이 오진혁 선수님을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까운 제목인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사용을 안 하냐. 한번 내가 불러서 키워보겠다. 그래서 현대제철로 부르게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오진혁 선수님과 현대제철의 동행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제철이 참고로 이제 인천 서구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어가지고 오진혁 선수님이 도쿄 때 올림픽 땄을 때 인천에서 한참 축제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인천대 나왔던 장민희 선수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현대제철에 오진혁 선수님 계시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인천이 좀 살짝 양궁 때문에 좀 이제 분위기가 업되기도 했었죠. 이후에 오진혁 선수님은 장영술 감독님의 영도하에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재기에 성공했던 것은 2009년 무렵이에요. 2007년부터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을 걸기는 했지만 이제 좀 본격적인 건 2009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드디어 이제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다시 달 수가 있게 되었죠. 이때 오진혁 선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당시에는 태릉이었죠. 지금은 진천이지만 그래서 태릉 선수촌 밥을 한 번만 더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다시 국대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정말 간절했던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때 오진혁 선수님이 태극마크를 달면서 화려하게 라이징을 하시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울산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 대회입니다. 울산도 양궁으로 상당히 좀 인연이 있는 그런 도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강치영 선수가 또 이 울산 요쪽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울산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 획득에 기여를 하시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재가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이어서 정말 중요한 게 2010년이었는데 광저우 아시안 게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차후에 깊은 인연을 맺게 될 김우진 선수 라이벌격이기도 하고 이 이후로 이제 같이 협업도 정말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게 될 후배죠. 오진혁 선수님 입장에서는요. 김우진 선수하고 같이 단체전 금메달을 다시 한번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려하게 선수 생활 제 2막을 열어제낀 셈이죠. 오진혁 선수님에게 또 한 번의 빅 찬스가 오게 되는데 찬스가 계속 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런던 올림픽이에요. 런던 올림픽에서 화려하게 조명을 받게 되는데요. 참고로 런던 올림픽 하면 이제 정말 유명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남자 쪽에서는 오진혁 선수님이시고 여자 쪽에서는 바로 김호배 선수죠. 당시 이제 김호배 선수 같은 경우 개인전 결승전에서 그야말로 짜릿한 슛오프 대결 끝에 금메달을 쟁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또 선사를 해줬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감동은 남자 국대지가 드디어 개인전 금메달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양궁이 1984년 LA 올림픽에서부터 이제 풍운의 일보를 내딛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88년도부터 진짜 그야말로 질풍가도를 달려왔는데 여자 국대지 같은 경우는 단체전을 8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올해 열리는 파리에서 또다시 단체전 금을 따면은 무려 10연패예요. 거의 뭐 이제 경이로운 기록을 계속 쌓아 나가게 되는 건데 근데 남자 국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전에서 뭐 금을 땄다가 놓쳤다, 땄다 놓쳤다 그렇게 가긴 했었는데 문제는 개인전입니다. 개인전은 그래도 여자 국대지는 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남자 국대지가 뜻밖에도 2012년까지 개인전 금을 확보를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개인전 금을 확보를 못할 정도로 실력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충분히 딸 수 있는 기회가 그전에도 몇 번 있었는데 묘하게 그거를 자꾸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징크스가 생겨버린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는 박성수 선수님,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정지현 선수님, 그 다음에 이제 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박경모 선수님, 세 분이 각기 은메달까지는 가셨어요. 사실 세 분 다 금메달에 원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었는데
묘하게 이제 금메달 사냥에 자꾸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하나같이 한 얘기가 남자 국대지가 개인전 금메달 못 딸 실력은 아니다. 분명히 딸 수 있는 실력인데 이 묘한 징크스가 생겨버렸다. 이 징크스를 깨고서 물꼬를 터줄 뭔가 이제 반전 계기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 계기를 마련했던 분이 바로 오진혁 선수님이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런던 올림픽 당시 금메달 확보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원래는 오진혁 선수님이 아니었대요.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초신성처럼 등장했던 최신의 선수죠. 배재대학교 이제 김범민 선수. 묘하게 이제 문무왕과 문무왕과 휘호가 같으십니다. 저도 정말 이제 인상 깊게 봤던 선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하고 베이징에서 이미 단체전 금메달을 한 번씩 확보를 하는데 기여를 했던 양궁 황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임동현 선수, 당시 이제 청주시청 소속이었죠. 지금 현재 김호진 선수도 청주시청 소속이에요. 청주시청도 확실히 이제 양궁 명가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두 분이 원래는 제일 유력했대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두 분이 각기 8강과 16강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남자 국대전은 개인전 이번에도 금메달 못 따는 거 아니냐? 단체전도 사실 동메달에 그쳤거든요. 뭔가 남자 팀이 굉장히 좀 성적이 저조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여자 쪽은 단체 개인 다 금을 땄는데, 근데 그런 좀 이제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회의론들이 있었겠죠. 이제 끝났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진혁 선수님이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결승전을 향해서 쇄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8강에서 만났던 게 누구였냐면은 우크라이나의 루반 선수였어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 과거에 이제 박경호 선수님을 격파한 전례가 있었던 분이죠. 근데 이 오진혁 선수님이 루반 선수를 꺾고 그 다음에 이제 준결승에서는 중국의 다이샤오샹,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이분도 이 다이샤오상 선수하고 거의 뭐 슈도프 접전 끝에 역시 꺾고 결승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에서는 일본의 다카오루 선수하고 맞붙어가지고 꺾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한국 양궁 사상 최초로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확보하는 위협을 달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로써 런던의 로즈 크로켓 그라운드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